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어느덧 1월의 마지막 주인데요. 이번 주는 특히나 슈퍼위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 첫 번째 FOMC가 있고요. 그동안 S&P 500 지수의 상승에 기여를 했었던 이 매그니피센트 7에 해당하는 종목들의 대거 실적 발표도 있으니까요. 이러한 부분들 보시면서 증시 따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내외 기업들 실적이 쏟아지고요. 또 낙폭 과대 섹터의 반등의 이유 등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주도주는 어디가 될 것인가 또 치열하게 고민하는 한 주일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한 전략 저희시간 끝까지 챙겨보시면서 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금요일장 어땠는지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양지수 모두 상승한 채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피가 0.3%, 코스닥은 1.6%나 올랐죠. 이날의 키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텔이 시간 외에서 실적을 내놨고 그 가이던스가 예상에 미치지 못하면서 실망감이 형성이 됐죠. 이것은 꽤나 강하게 올라왔었던 반도체 종목들 상승률이 조금 부담스러웠던 찰나에 나름의 조정의 빌미가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에서 일부 종목들이 하락했고요. 수급 분산이 나타났죠. 이것이 낙폭 과대 섹터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으로 지난 금요일장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그 낙폭 과대 섹터에 들어가 있던 2차 전지 종목군들이 반등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LG엔솔, 에코프로 BM, 금양, 삼성, SDI 등의 종목이 올라섰죠. 그 덕분에 철강과 화학 섹터, 전기전자 섹터가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내내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단기간에 급등한 종목들에 대한 부담이 느껴지고 많이 빠진 종목으로 조금 피신하려는 심리 또한 감지되고 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2차 전지 악재가 나올 만큼 나왔다라는 인식이 형성이 됐죠. 가격 떨어져 생산량 줄어들어 테슬라 어닝 쇼크, 트럼프가 승기를 잡는 데 대한 부담, 정말 모든 뉴스가 악재로 해석되며 2차 전지를 압박했었는데 지금보다 더 나빠지겠느냐 이런 심리가 일정 부분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날 LG 에너지 솔루션 컨퍼런스 콜이 있었는데 나름 내용이 긍정적이었다라는 거죠. 2분기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등장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그 본인 회사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낙관론을 펼치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 이슈로 인해서 오르긴 했으나 이것이 추세 전환이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문입니다. 단순한 기술적 반등으로 보는 시각이 지금은 좀 더 많아요. 추세 전환 당장은 어렵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악재성 뉴스 등이 더 이상 나올 게 없다라는 것으로 하단이 지지되는 것은 이해가 되나 여기서 이 섹터를 들어 올려줄 만한 강력한 호재는 아직까지 부재하다라는 거죠. 그것을 조금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25일경부터 나왔던 내용인데 테슬라 측에서 단가 재협상이 들어갈 거다. 이것은 2차 전지 밸류체인 업체들에겐 당연 부담스러운 내용이 될 겁니다. 이러한 내용 등이 조금 아직까지는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추세적 턴은 좀 어렵다라는 시각이 많아요.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잠시 후에 전략 챙기겠습니다. 자, 그 밖에 특징 종목군으로 는 그날 금요일에 브리핑했던 내용이죠. 미국과 한국의 연결고리에서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인프라 투자는 있을 것이고 광산 개발은 세계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중국의 부양책 이슈로 놓고 봤을 때 건설 기계 쪽 바라볼 만하겠다라는 점을 살폈습니다. 금요일장 HD 현대인프라나 HD 건설 기계 등의 종목이 5에서 6% 올랐고요. 진성TC도 7% 상승했습니다. 자, 두산마켓 미국향이 짙은 이 종목이 1% 상승에 그치고 중국향이 짙은 진성TC 측이 올랐다. 결국 이날 상승의 요소는 중국 쪽에 좀 더 가까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낙폭 과대에 있는 섹터들의 상승의 명분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는 증권, 은행, 배당 주주 환원 이슈 속에 올라간 종목들이 있었고요. XR, 언리얼 엔진 VR,
마이크로소프트, 펠월드, 메타버스 등의 키워드가 또 한 섹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개별 종목단으로는 HLB 그리고 엔캠, 신성 델타테크가 있었어요. HLB는 병용요법이 FDA 신약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 기대감과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했습니다. 엔캠은 북미 전해질 점유율 확대 등의 여러 가지 모멘텀 속에 또 한 번 일어서는 모습이고요. 신성 델타테크 이날 22% 급등인데요. 초전도 기술 촉진 법안 발의 이슈가 있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상승률 자체가 정말 놀랍더라고요. 117%. 다만 임직원 매도 물량 등이 계속 포착이 되고 있어서 그리고 사업 내용적으로도 봤을 때 초전도체와 그렇게 긴밀하게 볼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도 일부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해 보이고요. 다만 시간 외에서도 흑연 초전도체 관련한 뉴스가 나오면서 또 관련 종목들이 시세를 내긴 했습니다. 어떤 시세를 보여줄지 개별주단은 정확하게 수급과 이슈의 민감도를 잘 따져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키워드, 키워드가 모이고 있는 게 바로 지금 XR, AR, VR, 메타버스 등이 되겠습니다. 어떤 뉴스 등이 힘을 주고 있는지 내용 들어가 보죠. 1월 24일에 살짝 언급했었던 언리얼 엔진 VR. 그러니까 2D를 3D화로 전환시켜주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VR 기기에서 입체 화면을 구현해 주는데요.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VR 콘텐츠를 채울 수 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기존에 나와 있던 게임들을 이걸 돌려서 3D화 시켜서 VR 콘텐츠로 채워나간다. 결국 이 시장이 클 수 있는 힘이 되는 거겠죠. 언리얼 엔진 VR이 게임 업계에서 또 메타버스 쪽에서는 굉장히 큰 뉴스이기 때문에 올해 좀 핫한 키워드로 자리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게임 쪽에 또 메타버스에 힘을 실어준 게 바로 이겁니다. 펠월드라는 게임이 이 게임 플랫폼인 스팀에 출시되고 나서 최고 인기, 최다 플레이 게임으로 등극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것 역시나 언리얼 엔진 VR로 변환해서 변환한 버전이 해외에서 인기몰이를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게임 같은 경우는 개발자가 생성형 AI로 캐릭터를 작업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게임 VR 쪽에 AI가 접목된다라는 것을 보여줬다라는 것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것이 결국 VR 메타버스 쪽을 자극하는 뉴스로 시장에 힘을 실어줬고요. 시세적 측면에서는 빅테크 이름이 들어가면 더 강하게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바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날 관련한 종목들에게 힘을 실어줬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사 사무용 소프트웨어 팀즈에 VR 아바타를 활용한 가상 모임 기능 메시를 지원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상 아바타로 이렇게 모임을 하는 모습을 화면을 띄워준 거죠. 이것이 다시금 조금 숨죽이고 있었던 메타버스를 자극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 들어서는 가장 메타버스 쪽의 핫 이슈가 바로 비전 프로였죠. 애플의 비전 프로 사전 주문이 3일간 18만 대를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애플이 자극하며 다른 업체들 또한 XR 기기에 뛰어들 것이다라는 시장 시각이 압도적이었고 실제로 삼성과 LG전자, 소니 등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모건 스탠리가 주말 사이에 추가된 뉴스입니다. 비전 프로 2027년까지 매출 40억 달러 창출이 가능할 것이다 라며 비전 프로에 대한 전망 추정을 상향 조정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여러 가지 뉴스가 모이고 있는 메타버스 XR 쪽이 되겠는데요. 관련한 종목들도 뉴스 등이 워낙 많았다 보니까 강했습니다. 뉴플렉스 상한가 같고요. 요즘에 XR VR 쪽에서는 롯데정보통신이 대장이다라는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날도 25%, 라운시큐어, 자이언트 스텝, 선익시스템, 스코넥, 나무가 등의 종목들 강했습니다. 나무가도 무려 27%나
상승했네요. 관련한 밸류 체인을 전부 다 담지는 못했습니다만 AR, VR 관련주들 나름 정리를 해본 겁니다. 하드웨어 쪽에서는 이렇게 빅테크 업체 비롯해서 소니, 삼성 들어가 있고요. LG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 선익 시스템, SNU, 라운텍, 그리고 카메라 쪽에서는 LG 이노텍, 파트론, 세코닉스, 삼성 전기 등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겠죠. 나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나무가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게 또 유니퀘스트이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이 수급 확산이 된다면 나무가에서 유니퀘스트까지 갈 수 있다라는 시각 등도 나옵니다. 기판 쪽에서는 BH, 인터플렉스, 뉴프렉스, 컨텐츠 쪽에서는 4x4도 요즘 핫하죠. 그리고 스코넥, 맥스트 등 꼽아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어느 쪽으로 갈지는 모르겠으나 굉장히 반가운 건 맞죠. 특정 산업이 초기 얼리 어답터 수요자 이후로 대중화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처음에 메타버스는 이 산업이 녹익기도 전에 시장에 세상이 좀 불려나온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침체기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애플의 비전 프로 뉴스와 함께 캐즘을 극복했다. 이제 대중화 단계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비전 프로 관련해서 종목들 한 번 더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어디까지 영역 확장을 할지 지켜보시죠. 자, 이번엔 다른 뉴스입니다. 어부질이 기대감이 있는 쪽인데요. 미국 의회에서 특정 외국 바이오 기업과 거래하는 것에 대한 재평가를 하고 계약 중단 법안이 상정됐다라는 소식이 있었어요. 거기서 콕 집어서 명시된 것이 바로 우시 앱텍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시 바이오 CEO에 관련해서 언급도 있었어요. 그래서 홍콩장에서 우시 앱텍과 우시 바이오가 급락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갖고 있던 이들의 미국의 물량을 우리 쪽에서 받아준다면 그 사이즈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되지 않을까 시장에서는 희망 회로를 돌렸고요. 그래서 시간 외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6% 정도 올랐습니다. 오르긴 했으나 뉴스 대비 어찌 보면 그리 강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장 수급이 어떻게 유입이 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으니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관련 뉴스로 인한 수혜 정말 수급으로 연결될지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뉴욕으로 가겠습니다. 앞서 수정 앵커 말씀 주신 대로 이번 주는 빅테크 업체들의 실적이 꽤 많이 더 쏟아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실적을 앞둔 경계감이 있었어요. 혼조 나타냈습니다. 나스닥과 S&P 500은 하락이었고요. 다우는 소폭 오른 채 거래 마쳤네요. PC 가격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근원 PC가 YOY 기준으로 2.9%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2021년 3월 이후 처음으로 3%대를 하회하는 흐름이 나왔죠. 시장에서는 그 전날 나왔던 GDP 데이터가 호조였다라는 점과 근원 PC가 나름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골디락스가 가능하겠구나 이런 분위기도 조금씩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다만 유가는 올랐어요. 후티 반군이 계속 상성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그 정도가 좀 지나치니까 중국이 이란을 좀 그만하게 해라라는 식으로 압박했다라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유가가 올라갔고요. 인텔과 KLA가 시간 외 실적 내놓고 가이던스 실망감 안겨주면서 반도체를 끌고 내려간 점 뉴욕장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자, 인텔이 근데 낙폭이 너무 컸습니다. 2020년 7월 이후 최대 낙폭으로 시총 33조가 증발했어요. 11.9%, 한 12% 급락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갖은 악재로 2차 전지 대장인 테슬라도 많이 흔들렸는데 이날도 후방 카메라 오류로 20만 대 리콜 소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캐시우드 측에서 대량 매수했다라는 보도도 같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테슬라 0.3% 오른 채 거래를 마쳤고요. 개별 특징주로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7% 상승했습니다. 실적은 별로였는데 올해 가이던스는 괜찮게 내놓으면서 주가 반응을 보여줬죠. 미국의 신용카드 3대 기업 중 하나입니다. 나름 소비를 중시하는 미국 경제를 반영하는 기업으로도 볼 수 있겠죠. 자, 또 하나 이것은 시장 특징과는 좀 무관하게 중요해 보여서 뉴스로 꼽았습니다. 월가에서 이미 트럼프 2기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워싱턴 포스트에서 이런 보도를 냈어요.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관세 전쟁이 벌어질 것이다. 중국 수입품의 일괄 60% 관세를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다. 이런 보도를
냈습니다. 미중 관계 격화에 대한 우려감을 좀 자극할 수 있는 내용이고 또 미국 측에서 중국의 클라우드도 제재한다라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내용은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좀 악화될 여지가 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입장에서는 히토류, 페라이트 이런 쪽에 단발적 시세를 좀 기대할 수 있는 뉴스기도 합니다. 일단 트럼프에 대한 이슈 계속해서 추적하시면서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자, 반도체 쪽도 나름 옥석 가리기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인텔이나 KLA 이런 종목들이 왜 다른 종목 대비 못 가는가? 왜 이들의 실적을 보고 나서 AI 성과가 미진하다라는 이유로 급락이 연출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필요해 보입니다. 반도체 쪽도 명확하게 엔비디아, AMD 군단을 중심으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이날 반도체도 내려가긴 했습니다만 엔비디아, AMD 등의 종목들은 낙폭이 조금 제한됐고요. 다른 종목군들 일부에서는 낙폭 확대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이쪽이 앞서 말씀드린 카드사들 나름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라이릴리도 계속해서 좋은 시세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좀 눈에 띕니다. 비만 당뇨 치료제가 거의 만병통치약처럼 거론되면서 갖은 효능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잠시 후에 그 부분에 대한 코멘트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반도체 쪽이 국내 뉴욕에서 오른 것에 대한 부담으로 조금씩 흔들림을 보여주곤 있으나 그래도 장기 섹터로 반도체다라고 말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세계 각국과 각 기업들이 여전히 반도체에 대한 대응을 진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런 보도를 냈어요. 미국이 몇 주 안에 인텔, 삼성전자, TSMC 등을 포함해서 반도체 공장 건설에 탈 때 이제 보조금을 지급할 거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뭐 새로운 내용은 아니고요. 2022년도에 반도체 지원법에 포함되었던 내용인데 이것이 보조금 지급이 그동안은 조금 잘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선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쪽에 대한 움직임이 좀 박차를 가하는 것 같아요. 관련해서 반도체 공장 종목들로 볼 수 있는 것 일단 정리를 했으니까요. 트레이딩 관점의 종목들일지 아닐지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뉴욕주 주지사가 이런 얘기를 했네요. 테슬라 도조 슈퍼컴퓨터 설치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자한다라는 겁니다. 도조라는 것은 슈퍼컴퓨터, 결국 AI 학습이 필요하고 칩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도조 이야기 나올 때마다 전해드렸었죠. 그래서 이것이 AI 쪽으로 본다면 결국에는 엔비디아 등의 칩이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될 것이고요. 자동차 쪽으로 본다면 자율주행 쪽에 맞춰질 겁니다. 최근 들어 자율주행 쪽은 좋은 뉴스가 별로 없었는데 그쪽으로 초점 맞춰본다면 이 정도 뉴스 종목들 가능할 거고요. 삼성전자 3D DRAM 연구개발 조직을 신설한다라는 뉴스 있었고요. 샘 알트먼이 반도체를 위한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는 소식. 우리 측에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만남을 가졌죠. 위탁 생산이나 HBM 조달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샘 알트먼의 행보가 AI 반도체 등을 자극하고 있다라는 것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AI가 자극하는 것 많이 전달드렸었죠. 반도체, 로봇, 그리고 전력입니다. 전력 쪽에서는 이 AI에 감당하기 위해서 원전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원전 가동률이 회복되고 있다라는 뉴스 등도 체크해 보실 필요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전력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하다 보니까 전력망 시스템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간다라는 점을 짚었었죠. 반도체와 AI, 대규모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렇다면 기존의 노후화된 미국의 인프라는 그것을 감당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력 시스템에 대한 교체 수요 이야기 변압기 혹은 전력 다른 전선 종목들 이런 식으로 시장의 관심이 좀 퍼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다양한 종목군들의 실적이 개선되는 것도 전력 시스템 쪽에서는 나타나고 있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새로운 시각이 등장을 했습니다. AI는 고발열, 고성능 컴퓨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얘기 나눠봤던 거죠. 그래서 저전력 반도체 이런 저전력에 또 초점이 맞춰지기도 하는데 쿨링에
실행에 대한 관심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데이터 센터를 돌리는데 엄청난 열이 발생하게 되고 그것을 또 식혀주는 쿨링 시스템도 중요해진다. 왜냐하면 그것을 식히는데도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빅테크 업체들이 공기 냉각 말고 액침 냉각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액침 냉각이라는 것은 특수 용액에 서버를 담궈서 냉각을 지원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외 슈퍼마이크로 같은 기업들도 액침 냉각 부분의 글로벌 플레이어긴 합니다만 국내에서 액침 냉각 쪽으로는 KN솔, GST, 인성정보 등이 꼽히고 있어요. 관련해서 내용 살짝 정리를 해뒀으니까요. 갖고 계신 분들 혹은 관심 두신 분들은 개별단에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긴장되는 일주일입니다. 국내외 기업들의 실적이 쏟아집니다. 종목명만 적어놓은 것은 다 실적 일정이니까 체크하시고요. 오늘은 LNF 코스피 매매 개시 날이고요. 신규 상장 포스뱅크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내일 삼성 SDI 실적 나오고요. 수요일은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AMD, 노보노디스크, 삼성 그룹주들, 포스코 그룹주들 실적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목요일은 FMC 결과 발표하게 되겠죠. 신규 상장 종목으로 이닉스, 레이저 업텍 등의 종목이 있고요. 금요일 애플, 메타, 아마존, 그리고 네이버. 그리고 2월 21일에는 엔비디아 실적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박앵커의 새벽신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모건 스탠리에서 비전 프로 매출 추정을 상향했다라는 내용, 관련주들 금요일 시세 이어갈지 여부 체크하시고요. 온디바이스 AI 뉴스가 계속 나옵니다. 사전 판매 121만 대를 기록한 대박난 갤 S24가 8년 만에 최대 판매 기대된다. KB증권에서도 그런 추정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요즘에는 이쪽으로는 인터플렉스, BH, 나무가 등 거론이 되고 있죠. 그리고 가전에다가 AI를 탑재하는 게 돌풍이 불고 애플에서도 그리고 중국 브랜드들도 AI 폰을 하반기경을 내놓을 거다라는 기대감 자극하고 있습니다. 결국 온디바이스 AI 종목들 지속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또 하나는 샘 알트먼을 만난 SK 최태원 측에서 글로벌 AI 서비스 함께 개발하자라는 코멘트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난 테크놀로지, 유엔젤, 그러니까 SK 향이 조금 짙은 AI 종목군들 관심권역에 들어갈 수 있을지 좀 넣어놨고요. 비만 치료제가 뇌나 이런 장기의 염증을 감소시켜줬다라는 내용이 들려왔어요. GLP-1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간다면 이들 종목이겠죠. 그리고 초전도체 뉴스, 시간 외에서 좀 돋보였던 크래프톤 실적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 내용 참고해서 대응하시죠. 자, 시장 주요 흐름들 지켜봤고요. 이제 섹터 뉴스 좀 더 깊게 들어가 볼까요? 네, 오늘은 좀 AI 관련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섹터를 준비했습니다. AI가 계속해서 발달하고 여러 실생활에서 사용이 된다면 우리는 명과 암도 같이 좀 따져봐야 될 텐데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I는 이미 우리 실생활에 정말 많은 곳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나무 기둥이 AI다라고 본다면 거기서 이제 뻗어나간 가지들 또 열려있는 열매들을 좀 관련된 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스마트폰이나 PC, 가전 이런 뿐만 아니라 자동차라던가 헬스케어 쪽에도 들어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안 쪽까지 연결이 됩니다. AI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보안에 대한 수요도 같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함께 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인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2022년에는 약 120조 원이었던 AI 시장의 규모가 연평균으로 봤을 때 36%가량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7년에는 약 563조 원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 보안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많이 커지고요. 정부의 정책도 함께 확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사이버 보안 시장도 2029년에는 약 1,137조 원까지 성장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AI 시장의 규모보다 더 커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지난 9월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2027년까지 정보보호 산업에 1조 원을 넘게 투자하면서 30조 원 규모의 K-시큐리티를 육성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기정통부에서 올해는 주요 예산 사업에 사이버 보안 펀드 조성 사업도 추가할 예정이고 사이버 보안 통합 플랫폼 구축하는 데도 예산을 늘리거나 새롭게 편성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사이버 보안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앞서 명과 암을 따져보자 얘기 드렸죠. 그러면 당연히 암도 있습니다. 바로 나쁜 AI가 될 텐데요. 이 기술을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결과물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AI를 또 나쁘게 사용한다면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AI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제는 새로운 형태의 사이버 공격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딥페이크가 되겠습니다. 딥러닝과 가짜라는 이 단어를 합성한 건데요. AI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가짜 이미지라던가 음성이나 비디오까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작년 11월에 이 예비 경선 하루 전에 바이든 대통령의 가짜 목소리를 담은 전화가 이 민주당 당원들에게 돌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투표를 거부하는 것을 독려한다라는 전화가 돌았었고요. 지난주에는 세계적인 팝스타인 테일러 스위프트도 이러한 문제를 좀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가짜 음란 이미지가 확산됐다라는 뉴스도 전해지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보안에 대한 문제 굉장히 중요하게 와닿게 됩니다. 이 미국에서도 사이버 보안주들의 몸값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마이크로소프트라던가 여기 기업의 이름이 좀 잘못 나와 있는데요. 휴렛패커드 엔터프라이즈 이런 쪽에서 이 새해부터 해킹 사고가 터졌다라는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이버 보안은 IT 커뮤니티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고 굉장히 필수 서비스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이 중요도가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미국의 사이버 보안주들 대표적으로 봤을 때 네트워크 장비 업체인 펠로알토부터 해서 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그리고 지스케일러나 옥타 같은 종목들 굉장히 강했습니다. 작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0%가 넘게 오르기도 했고요. 올해 들어서도 옥타를 제외하고는 두 자릿수의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는 주요 ETF들도 볼 텐데요. 이 퍼스트 트러스트 쪽에서 운용을 하는 나스닥 사이버 시큐리티 운용 순자산이 굉장히 높은 쪽입니다. 작년에 거의 40% 가까이 올라갔고요. 이 밑에 있는 iHack이라는 티커를 가지고 있는 종목도 마찬가지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2배 레버리지 좀 고위험 ETF인데요. 이쪽도 상승률이 많이 높았어요. 70% 가까운 상승률 나타냈고 올해 들어서도 10% 정도의 추가적인 상승세 보이고 있다라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앞서 나쁜 AI 얘기했는데요. AI를 막는 AI도 있다고 하죠.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이버 보안주들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최근에 특히나 좀 주목받고 있는 보안 쪽이 바로 클라우드 보안과 EDR 보안이라고 하는데 엔드포인트 보안이라고 합니다. 이건 사용자의 행위라던가 PC 쪽을 이제 모니터링을 해서 의심스러운 행위를 탐지하고 차단하는 솔루션이라고 하고요. 미국에서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홀딩스가 대표적인 EDR 기업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전 세계 EDR 시장도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에서 사이버 보안주들 이렇게나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스트소프트는 백신 소프트웨어죠. 알약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쪽이고요. AI 기반으로 신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글루 코퍼레이션도 에어 서비스를 좀 수출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는 시큐레터 TI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 지니언스가 국내 EDR 업체 중에서는 점유율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상승세 굉장히 급박하게 올라갔습니다. 파수 같은 경우에도 기업이 제대로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는 목표를 설정했고요. 한싹 같은 경우에는 이미 4년 전부터 AI 보안 관련해서 사업들을 좀 꾸준히 하고 있었던 업체로 부각되고 있고 작년에 상장해서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이들은 상승 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트소프트 같은 경우 200%가 넘게 올랐고요. 슈프리마는 최근에 정말 잘 가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33%의 상승세, 시큐레터와 이글루, 지니언스까지 올라가는 요즘입니다. 반면에 파수나 S1이나 한싹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하락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여기서도 저희가 포인트 잡아볼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질문 드려보겠고요. 보안주를 정보와 물리로 또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 지난 금요일장에서 이러한 종목들 강한 시세 보였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 SDS에서는 1월 23일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 주목할 5대 사이버 보안 위협을 좀 선정했는데요. 인공지능을 악용한 경우 그리고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클라우드 보안을 위협하는 경우 주요 데이터 같은 경우 또 지속 진화하는 랜섬웨어 등등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거론하면서 그만큼 보안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한 번 더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에서는 최근에 사이버 보안 전문가를 영입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출시가 되는 갤럭시 S24 시리즈에는
특히나 보안 기술이 대폭 강화가 된다고 합니다. 기존의 삼성 쪽은 개방형 안드로이드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보안 마케팅을 정말 잘하는 게 아이폰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폰 쪽에 거의 경쟁할 수 있는 보안 기술을 이번부터 강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오토 블러커라는 기능이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이 보안주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강조가 되고 있다라는 걸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AI가 잘 가는 만큼 보안 쪽도 더 잘 갈 것 같습니다. 여기서 더 달릴 수 있는 가는 말은 어떤 종목이 있는지 잠시 후에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박앵커의 새벽신문이 있다면 저도 이제 새로운 뭔가를 한번 넣어봤는데요. 수앵커의 더보기입니다. 그동안 가나 안 가나 느낌으로 더 잘 갈 수 있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좀 다뤄봤는데요. 브리핑으로 깊게 다루기에는 약간 아쉬운 쪽을 이번에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 판으로 정리해보고 추가 시세가 나온다면 그 주에 또 브리핑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죠. 설 연휴를 앞두고 해외 출국자 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거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팬데믹 이전에 기록했던 최고치를 넘길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이렇게 여행주들이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노랑풍선은 지난주에 고점 기준으로 40% 넘는 상승률 보여줬습니다. 하나투어와 모두투어 같은 경우 1년 동안 주가가 꾸준히 우상향한 것도 확인이 되고 있고요. 결국에는 다시 실적 기반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게 요지가 되겠습니다. 노랑풍선은 3년 만에 흑자 전환할 것이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 하나투어는 올해 사상 최대치의 실적을 나타낼 것이라는 전망 나옵니다.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까지 굉장히 우호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행주 이번 주에 한번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여행주 내용까지 점검을 해주셨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시장 내용과 같이 섞어서 전략까지 이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시장에 대한 전략 유창희 위원과 이어갑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빅테크 실적이 이번 주에 쏟아지고요. 네. FOMC 결과도 목요일에 저희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반도체에 대해서는 조금 질주한 것에 대한 부담, 그리고 2차 전지는 많이 쉰 것에 대한 기대가 같이 나오고 있어요. 시장 전략 짜주세요. 이번 주가 제일 변동성이 높은 한 주가 1, 2월 포함해서 제일 높은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왜냐면은 이번 주 S&P 500 기준으로 20% 이상의 기업들이 이번 주간에 실적 발표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주요 빅테크,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 이런 기업들이 다 네. 이번 주 수요일 우리나라 시간을 치면은 수요일 새벽 그리고 금요일 새벽에 발표를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가 발표를 하고요. 또 목요일 새벽에는 FOMC 결과도 네. 나오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이게 어떻게 이제 잘 좋게 해석이 다 된다라면 정말 증시는 한순간에 1월 그 첫날 거래 그 주가 수준까지 올라갈 수도 있고 반대로 다 안 좋게 나온다라면 좀 큰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데 다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외국인들이 보면은 지난주부터 좀 매수 우위로 전환됐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기업 실적이라든지 또 FOMC 관련해가지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으니까 매수세로 좀 전환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이 지난주 금요일에 조금은 조정이 나왔는데 좀 많이 오른 감이 좀 있었죠. 왜냐면은 한 일주일 이상 우리나라 증시가 좀 반등을 줄 때 반도체 위주로 반등을 줬었기 때문에 단기 차익성 매물이 나온 것이라 보고 있고요. 저는 오히려 내일 혹은 또 목요일에 주요 빅테크 실적에 따라서 충분히 추가적인 반등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실적 발표를 할 때 보면은 지난주 같은 경우는 현대차 그룹주들이 그랬었던 것처럼 좋게 나오면 주가는 거기에 맞춰 화답을 하지만
예상했었던 것보다 안 좋게 나온다라면 주가는 크게 하락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따른 기업별 변동성은 좀 대비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2차전지가 최근에 그랬었죠. 주가 상승 반등 국면에서 실적이라든지 이런 우려감들 때문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다가 지난주 금요일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만은, 저는 그 반등은 연속성을 띠기보다는 제한된 반등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정리를 좀 해본다면 반도체 쪽은 조정이 나오더라도 더 매력이 있다. 좀 가격 매력에 점수를 줄 수 있는 것이고, 2차 전지는 반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연속성을 좀 담보하기는 어렵다.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유자분들이라면 이제 그것에 맞춰서 전략을 조금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섹터 뉴스로 각각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보시죠. 일단 시장에서 최근 들어 좀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보안입니다. 네. 올해 선거에 해다 보니까 벌써부터 국내외로 해서 딥페이크 이 가짜 영상이 돌면서 상대방 진영의 네. 투심을 좀 흔들려는 움직임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AI에 대한 규제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런데, 이것이 결국에는 보안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질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국내 보안주도 혜택을 보는가예요.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보안주 관련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말을 했는데, 기업의 주가는 시장에서 크게 영향을 받지 못했어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공인인증 폐지 뭐 이런 거 이슈가 좀 간혹 있었을 때, 혹은 뭐 특정 어떤 사이버 테러가 디도스 같은 공격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을 때는 관련된 기업이 좀 반응을 했다가 크게 영향을 그 연속성을 띠지 못했었는데, 최근에 보면은 뭐 지난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미국 보안주들의 주가 흐름들이 작년에 상당히 좋았었고요. 올해도 뭐 그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약간 디도스 같은 공격을 좀 받았다는 얘기도 있었고, 또 그 코인 BTF, ETF 상장을 승인을 앞두고서는 미국 SEC가 해킹도 당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 보안의 중요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조금 더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AI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이제는 AI를 통해서,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통해서 해킹을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보안이라든지 사이버 테러를 상당히 관리하는 부분들이 중요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이버 보안 시장은 앞으로 한 4, 5년 이상 기준을 봤을 때 연평균 한 24% 이상 성장할 것이라고 좀 전망이 좀 나오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안주들의 그 실적을 보면 뭐 약간 기업별 천차만별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좀 견조한 실적을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저런 준비를 좀 그동안 기업별로 많이 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에 많이 올라온 라이온 시큐어도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좀 열어놓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전 파수라는 회사를 조금 더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네. 조금 이제 거래량이 좀 적다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이미 지난 1월부터 좀 주가가 좀 상승세로 좀 전환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상장된 한싹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솔직히 이 회사는 주가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상장하고 나서 단 한 번에 반등을 주지 못했는데, 최근에 신규 상장주들의 그 특성을 본다라면 계속 하락을 하다가 어떤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상당히 강하게 반등하는 국면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번 주에 좀 반응을 해준다라면 한싹의 어떤 단기 저점에서 어떤 반등도 의미 있는 시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라운시큐어 좋은 흐름을 타고 잘 올라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고, 파수에 대해서도 또 한싹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셨습니다. 잘 놓고 저희 보안 쪽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또 유망 산업 중에 하나가 되길 바라보겠고요. 다음 이슈 가겠습니다. 메타버스 쪽 이야기 요즘 많이 흘러나오죠. 사실 비전 프로로 자극받은 다른 업체들의 관련 기기 개발, 그로 인해서 한동안 조금 쉬고 있었던 메타버스 쪽 뉴스가 자극되고 있는데, 요즘에는 언리얼 엔진 VR 관련해서도 그렇고, 새로운 게임 출시도 그렇고, 다 이쪽을 좀 가리키는 키워드가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애플이 이제 비전 프로를 공개한 부분들,
이게 뭐 생산량이 워낙에 적기 때문에 뭐 초기에 완판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애플이 이 시장에 참여했다는 부분들이 이 시장이 상당히 좀 크게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있죠. 거기다가 이제 메타 같은 경우는 이쪽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진심으로 투자를 많이 해왔었고, 오큘러스 관련해가지고 좀 매출이 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드웨어 시장이 계속 성장할 수 있다라는 확인을 시켜준다라면 충분히 메타버스라든지 VR 시장은 더 확대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성이 6월 달쯤에 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련된 이슈들은 좀 더 나올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전에는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별로 많지가 않았었거든요. 뭐 저도 오큘러스 제품이 좀 있었는데, 네. 뭐 진짜 몇 년, 한 4년 전에 한번 제품을 사고서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쓰다가 안 쓰셨다고 네. 중간에 얘기해 주셨어요. 네. 근데 이제는 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제 2D 게임을 3D 게임으로 전환시켜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환경이 좀 변화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것 자체가 또 새로운 제품 수요를 증가시킬 수가 있고 또 새로운 어떤 소비를 좀 증가시킬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 시장이 조금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올해 상당히 좀 기대가 될 수 있는 게 AI 쪽하고 이런 XR, VR 관련된 시장이 아닐까. 왜냐하면 어쨌든 1월달 시장을 이끌었다는 얘기는 올해 최소 상반기는 조금 더 긍정적인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뭐 스코넥이라든지 뭐 MP라든지 인터플렉스 같은 기업들은 충분히 현재 아직은 다른 기업들, 예를 들어서 뭐 뉴플렉스 같은 경우 최근에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런 거 대비해서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스코넥, MP, 인터플렉스 얘기해 주셨습니다. 최근 들어서 갤 S24 관련해서도 인터플렉스 많이 주목받고 있는데 이쪽 이슈 한번 더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4x4도 궁금해요. 이쪽 콘텐츠 종목으로 4x4 꽤 많이 각광받고 네. 있잖아요. 근데 뭐 저도 뭐 좋게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최근에 좀 많이 오른 부분들이 좀 일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못 간다는 뜻은 아니지만 최근에 기업들을 보면은 뭐 반도체도 관련해서 그랬었고 네. 다른 기업들도 그랬는데 일시적으로 많이 오른 기업들이 또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 차익성 매물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상대적으로 덜 오른 기업을 한 번 더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순환매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면서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가격적 메리트가 있는 쪽에서 종목을 얘기해 주신 거고 기존의 대장주들 여전히 뭐 좋은 흐름이다라는 점도 코멘트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창의스픽을 보겠습니다. 앞서 보안 얘기와 어찌 보면 좀 이어질 수도 있겠네요. 딥페이크의 시대, 진짜와 가짜 구분 중요해진다. 뭐 헐리우드 스타도 네. 그렇고 K-팝 한류 스타들도 그렇고 딥페이크 영상이 좀 꽤 시달리고 있는 세상입니다. 어떤 게 중요한 거예요? 뭐 앞 조금 겹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주말에 나온 뉴스가 좀 이런저런 충격적인 뉴스들이 많이 있었죠. 테일러 스위프트 관련해서 딥페이크 논란이 좀 있었고 또 뭐 앞에서도 브리핑 하셨지만 미국 대선 관련해가지고 투표 관련 거부 운동 얘기도 좀 있었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오늘부터입니다. 오늘부터 딥페이크 관련돼서 선거 운동을 했을 때 불법으로. 불법으로 불법 선거 운동으로 간주하겠다라고 이제 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부터 딥페이크 관련해 가지고 규제가 이루어진다는 부분들. 그럼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주말에 좀 이슈가 됐었고 이게 좀 쉽게 끝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조금 더 관련된 이슈들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라면은 네. 지난주 수요일인가요? 한빛소프트가 순간 상승했다가 조금 흘러내렸습니다만은 그때 이제 나온 게 딥페이크 관련해 가지고 특허가 있다라고 네. 하면서 주가가 올라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크라우드웍스 같은 기업도 한 2, 3년 전 뉴스를 좀 보시면은 이 딥페이크 관련해 가지고 기술이 있는 걸로 그 뉴스가 나온 게 있기 때문에 이 두 기업 오늘 조금 시가라든지 장주 흐름들을 좀 주목해 볼 만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크라우드웍스, 한빛소프트 기억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궁금증들이 있어요. 하지만 언제나 시간은 조금 제약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유창희 위원과 같이 좀 더 심도 깊은 이야기 나눌 시간 저희가 마련했는데 3일 내내 이제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하신다고요? 네, 장중에. 오늘 그러니까 월화수 네. 3일 동안 1월 말 제가 무료 방송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2월 달 주도주 관련해가지고 어떤 것들이 좋을지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누고 시장에 대해서 좀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어드바이저 첫 런칭 기념 무료 공개 방송 장중 내내 3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시장에 대한 그리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 좀 깊게 나눠보시길 바라겠고요. ASR 수익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 기약하겠습니다. 관련한 종목들은 공개 방송에서 한 번 더 다뤄주실 거니까요. 참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